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투잡 개복치 님입니다. 자, 만 22세 여자 미혼이시고 치위생산이시고 네. 소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네요. 근데 요게 보니까 고정이 110인데 플러스 알파가 어떤 뭐 인센티브? 저 뭐 이런 건가요? 알바비. 네, 알바비가 같은 게좀 들어오면 있다. 이제 추가로. 근데 거의 뭐 고정은 110인데 300까지 늘어나는 거면은 저게 이제 알바비인 거죠. 이게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 업무가 주 업무고 투잡으로 주 3일 이자카야 알바를 하고 네. 치과가 쉬는 날은 다른 치과 1일 알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이 쓰리잡이네 네. 거의. 쉬는 날이 네.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와. 퇴근하고 이자카야 알바 저녁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주말에도 뭐 이자카야 그쵸 3일 중에 하루는 주말이라고 하셨고요. 네. 또 치과 쉬는 날은 다른 치과에서 또 오. 일일 알바하고. 네. 야, 이렇게 또 열심히 사시는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돈 버는 게 너무 행복하고 통장에 돈 채워지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몸도 안 좋은 애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고생을 하냐 모목사하는 거다. 미래의 건강을 땡겨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몸이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아프냐고 합니다. 손에 염증도 있고 수면장애도 있고 소화불량, 편두통, 저혈압 등등 이게 자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으시구나. 네. 네, 크게 아파 보이진 않는데 자주 아픈 편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아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 출근할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체하고 병원비가 한창 나올 때는 5, 60씩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막 아파가지고 막 진짜 막 입원하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평소 평균치가 한 8, 90이면 한 6, 70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 개그맨 이윤석 씨 있죠. 그분이 생각났어요. 네, 뭔가 허약한 느낌. 네, 약간 허약한 느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은 하루 종일 병원 순회만 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잡을 하면서 오히려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안 가고 아침 운동, 주업, 알바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 없이 일하면서 사니까 뭐 하나라도 관두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패턴으로 살게 되면서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잘 시간도 줄어서 4시간씩은 푹 잘 수 있게 됐고 한창 쪘던 살도 빠지고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스스로 열심히 산다는 생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저기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4시간 푹 잘 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푹 자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살도 찌던 게 빠지면은 좋은 거 아닌가? 저게 이제 비만 같았는데 빠지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몸이 축 나가지고 막 살이 빠지는 건 그건 조금 걱정.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미래의 건강을 뺏어가면서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알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내가 지금 되게 상쾌하게 살고 있는 건지 되게 축나면서 살고 있는 건지는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미래 병원비를 내가 벌고 있나? 미래 병원비를. 근데 이게 참 우픈 얘기인데 이렇게 벌어가지고 결국에 한 방에 또 병원비로 또 나가는 게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고민이 된다. 나름 재테크 공부도 하고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도 하려고 공부 중인데 알바를 관두고 공부하면서 부업에 전념할지 이런 생활을 유지할지 고민입니다. 네. 지금 주거는 기숙사에서 살고 계시는데 더 이상 뭐 좋은 수는 없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상태죠. 그리고 차량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돈을 모으기는 좋으신 아주 좋은 상태인데 3천만 원을 못 모은 이유는 병원비다. 이건 뭐 어쩔 방법이 없네요. 이분이 이제 뭐 3천만 원이라고 썼지만은 지금 그거죠. 어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은 지출, 거기에 첫 번째가 병원비,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모임. 스트레스로 인한 모임. 이거는 뭘까요? 뭐 아마 친구들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들을 갑자기 부른다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친구들 뭐 만나서 또 뭐 그런 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가 갈 때 비행기값, 유일한 취미인 웹툰 결제. 그러니까 본가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해외는 아니고 취미는 이제 웹툰 결제인데 웹툰이야 뭐 사실 뭐 큰 돈은 아니니까. 저걸로 막 수십억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설마 웹툰으로. 그 정도는 아니시겠죠. 근데 웹툰도 막 진짜 한 100만 원 쓰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 그 웹툰이 다 보는 사람 있어요. 저는 뭐 가끔 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그게 이제 결제를 하면 다음 주 걸 미리 볼 수 있더라고요. 미리 땡겨 보기는 게 가능하죠. 근데 그럼 다음 주가 되면 그 다음 주 것도 또 땡겨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막상 보다 보면 땡겨서 보게 되는 땡기면 계속 그런 계속 요인이 계속. 있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보는 사람들은 네. 굳이 그걸 안 땡겨 봐도 되긴 하는데 한 몇 몰아서 달 뭐 이렇게 몰아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막 많이 쌓여 있다가 한 번 딱 보기 시작하면 쭉 보는데 갑자기 제일 재밌을 때 끝나잖아요. 그때 늘 이제 웹툰이 매회 마지막은 다음이 궁금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제일 재밌을 때 끝나기 때문에 하나 한 200원 정도 막 300원 정도 하니까 탁 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미리 그렇죠. 땡겨 쓰는 거니까. 네.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네요. 기다리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적금 통장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10만 원 저축을 깔고 가시고 월세 관리비는 뭐 최저 수준이신 것 같고 네. 교통비가 5에서 30이네요. 저기 이제 비행기 값. 아, 그냥 그렇죠. 평상시에 쓰는 건 5만 원 정도인데 이제 네. 집을 한번 가시면은 30. 의료비가 40. 야. 근데 이게 뭐 실비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안 되나 보죠. 저게 글쎄요. 실비보험을 가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네. 왜 그 병원 갔을 때 짜잘짜잘한 것들 네. 뭐 20만 원, 20만 원, 2만 원,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나오는 네. 거는 실비보험 청구해도 네. 어차피 내가 내는 돈이 대부분이거나 못 돌려받으니까 네. 그게 쌓이면 이분이 큰 병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식비도 뭐 많지 않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술값이 상대적으로는 좀 많네요. 다른 거 대비해 가지고 네. 뭐 몸이 안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제 술이 좀 많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뭐 다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해서 여쭤보는 게 술이 20 다들 놀라시는데 네. 몸이 안 좋다며. 술이 20.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투자 개복치님 맞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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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 사연을 다 읽어봤는데, 네. 네, 우선은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다고요. 아 그냥 짜잘짜잘하게 좀 네. 많이 했어서. 약간 아까 보고 이윤석 여자 이윤석 뭐 이런 얘기도 약간 나오긴 했는데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아니 그 병원비가 근데 이렇게 40씩 나오는 거면은 병원을 자주 가시나 봐요. 아 자주 가기도 하는데 아까 그 실비 이야기 네, 나왔는데 이거 보험으로 안 되나 이게? 아 실비가 되는데 다음 네. 달에 또 쓰니까 네. 이게 안 아파야지 병원비가 안 없어지는. 아, 근데 어차피 실비보험으로 다 돌려받으면 그럼 40 썼지만 40 돌려받고 이런 거 아닌가요? 조금 덜 받긴 한데 또 그 다음 달에 그 돈을 또 병원비로 쓰니까 네. 제로 느낌. 제로 느낌. 그래도 뭐 그래도 돌려받긴 돌려받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만 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구나. 아 네네네. 아, 그러면 뭐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아, 그럼 진짜 잔병 치레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수면 장애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피곤해서 일을 강제로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강제로.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본인한테는 이득인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냥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야 그게 된 거냐 기절을 한 거다 너는. 주변에 다른 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건강 상태를 아세요? 가볍게 알아요 이제. 가볍게. 계속 약봉지 들고 다니고 하니까. 좀 약통이랑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이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조금 잔병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 대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좀 심해져가지고. 운동은 하세요? 어떤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이나 뭐 이런 것? 네 아침에 이제 PT 가고 있어요. PT요. PT도 하시고.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예 그냥 풀타임으로 하나의 일을 좀 하시는 거는 혹시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는지. 이자카야 알바와 이게 치과 업무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곳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그 제가 이걸 시작을 했던 게 치과를 하고 네. 집에 와서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걸 해볼까 하고선 시작했던 게 이자카야 알바기도 해서 네. 어차피 잠을 못 자니까. 네 그냥 이 시간에 뭐라도 하자 하고서는 시작을 했던 건데 재밌어서 이제 네.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이자카야 가시면? 사람이 없으면 3시간 하고요. 네. 많으면 6시간이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간 하면? 새벽 2시쯤에 보통 퇴근을 해요. 그래요. 그럼 집에 와서 씻고 뭐 하고 자면 3시고 네 아침에 출근은 몇 시까지 하시는데요? 9시 반까지요.
아이고. 그래도 한 4시 진짜 4시간 5시간 겨우 자겠네. 근데 이거를 안 해도 어차피 못 잔다고요? 잘 못 자니까 아유. 그냥 몸이 힘들고 네. 돈도 벌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네. 건강 검진은 받아 보셨어요? 네. 뭐 이상 없대요? 1년마다 하는. 크게는 없다고. 크게는 없다. 작게는 있고. 그냥 짜잘짜잘하게 아픈 거는 병원에서 항상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냐. 뭐 근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면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근데 아직 나이가 좀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네. 이자카야 알바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지금 맞죠? 왜 힘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거기 알바 몇 명 있습니까? 알바는 저랑 다른 여자분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직원분. 직원은 다 남자예요? 네. 그래서 재밌구나. 재밌겠다. 지금 자 치과하고 이자카야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재밌으세요? 똑같은 돈을 준다면 선택하라면. 이자카야죠. 이자카요. 제가 보니까 몸이 안 아픈 이유가 있어. 거기가 행복하구나. 스트레스 해소. 내가 보니까 이자카야를 더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자카야를 주 5일을 하고 치과는 좀 나중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일 알바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못 놓겠네. 그래. 그래요? 거기서 뭔가 지금 즐거운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면 이자카야 일이 그렇게 마냥 그 편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네. 치과에 비하면 너무 편해요. 치과에 비하면. 치과가 더 뭐가 힘든데요? 치과는 어떤 게? 그냥 사람 상대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환자분들이요? 이제 환자분들도 있고 원장님들도 이제 뭐라 하시고 중간에 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자카야도 근데 사람 상대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남자 직원들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힘이 난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왜 뭐님이 치과는 입냄새 나잖아요. 저게 무슨 댓글이야?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것 같진 않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일을 하시는 게 즐겁다면은 저는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이자카야 알바가 결국에 이제 나중에 어떤 뭐 이자카야를 뭐 운영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뭐 창업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을 벌면서 잠깐의 어떤 알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내 경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그 급여가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경력 관리 차원에서라도 내가 무언가 하나를 좀 파고드는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좀 소위 말하면 좀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면 나한테 좋은 건 아닐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알바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자카야 알바는 뭐 주말에만 하신다든지 뭐 조금 줄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평일은 이제 뭔가 내 주업이 될 수 있는 거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계속 할 수 있는 일들 쪽으로 좀 경력을 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걱정되는 건 지금은 되게 재밌고 즐겁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돈 쌓이는 거 재밌죠? 막 1,000만 원 넘어가고 이러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저희가 지난 상담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현타 오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돈 이렇게 모아서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현타 와요. 근데 우선 잘 모를 때는 돈을 모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 돈을 모아놓으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써버리면 나중에 현타도 오지만 뭐 선택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돈이 없는 게 가장 속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돈을 모으는 거는 좋은데 그 돈을 모으는 그 방법이 내 인생에 좀 뭔가 한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다 이거죠. 이게 이어질 수 있는 직업을. 취위생사는 계속 앞으로 하실 건가요? 사실 잘 모르시겠어요. 이자카야를 해보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이자카야 창업 쪽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요.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야행성으로 그냥.
근데 지금 22살 2001년생이세요. 아, 그러세요? 2001년생이시니까 사실 지금 어떤 적성에 맞느냐, 뭐 미래엔 뭐 할 거냐라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제가 22살일 때 누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네.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나? 하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둘을 다 하시는 게 즐거우시니까 하시는 건 괜찮고요. 뭐 지금 특별하게 뭐 어떤 소비를 막 과하게 하시는 거는 아니니까 네. 이 상태 그대로 유지는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해서 뭐 이상한 나이가 아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셔도 괜찮고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자친구도 좀 이미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없어. 없다면은 좀 조만간 빨리 만드셔가지고 여름 휴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인생을 좀 즐기시면서 사시는 것도 네. 괜찮다. 이 나이 때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만 할 수 있는 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시간을 네. 좀 보내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즐겁게 살면은 몸에 나쁜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술은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술 20씩 드세요? 예. 술을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술을 안 좋아해요. 그냥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다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을 가자. 그래서 직접 술은 안 드시고요? 네, 거의 그냥 맥주 한 잔 시켜서 저 혼자 그것만 계속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근데 20만 원이나 왜 써요? 이게 나눠서 안주. 내니까? 네, 나눠서 네. 내니까. 그럼 차라리 친구들하고 불러가지고 집에서 뭐 안주 이렇게 시켜다가 네. 그거는 더 안 좋나요? 밖에 나가서? 아니요,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이자카야에서 남아서 같이 그래 사장님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제가 손님 좀 데리고 올 테니까 요즘에 이자카야로 부르세요. 네. 이자카야로 부르는 것도 여러모로 일타쌍피가 그죠.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좀 아직은 뭐 걱정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건강 관리 같은 거 이제 건강 검진 잘 받으시고 네. 운동도 PT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이제 체력을 길러주는 꾸준한 운동이었으면 PT는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시죠? 2번 가고 원래 3번인데 네. 지금 개인 운동을 늘리자고 해서 네. 개인 운동 한 번에 PT 2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체력 좀 좀 하시고 그게 조깅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조깅. 그래서 알바 끝나고 집까지 걸어와요. 그거는 노동 같아요. 그거 그냥 걷는 거는 뭔가 칼로리 소모. 뭐 좀 러닝을 하시는 것도 네. 괜찮고. 땀을 쫙 흘리는. 네. 물론 뭐 몸이 좀 안 좋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 관리 좀 하시면서 몸을 좀 챙겨 가자.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통화도 해보고 하니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밝으셔가지고 뭔가 이제 그리고 이제 번아웃 올 게 너무 걱정돼서 나중에 돈을 모으면 난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것들 말고요. 그런 것들을 사게 됐을 때 그런 행복감이라든가 어떤 걸 추구하냐 네. 그걸 늘 고민을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자카야를 끊으면 번아웃 옵니다. 저기 해보니까 여기 이자카야에 뭔가가 있어. 어디 동네에 있는 손님이든 이자카야. 직원이든 뭐가 있어. 저도 있죠. 솔직히 매주 목요일에 오는 누가 있어.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카야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되게 즐거워하시던데. 새벽 1시 반에 너무 기분 좋은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몸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저는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제가 여보세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걸 걱정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아픈데 이러실 줄 알았는데 밝으네요. 저는 약간 뭔가 소위 말하는 그 드라마에 있는 약간 누워 계시는 분들 같았는데 입술색 없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십니다. 이게 뭐 약간의 그냥 잔병 치레를 하시는 정도. 네. 근데 그 되게 잔병이 여러 가지. 네. 그냥 잔잔바리 병들이 좀 있으신 정도이신 것 같아서. 근데 주변에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잔병 많으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잘 챙겨서 큰 병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좀 아프면 병원 가서 확인하고 뭐 검사 받고 하니까 건강하시던 분들이 이제 원래 한 번에 큰 병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잘 챙기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제일 부럽습니다. 22살. 2000년대생들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저분들 그거잖아요. 그 뒤에 주민번호 뒷자리가 3하고 4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앞에가 2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요즘에. 그래서 조용히 해 막 이런다고 한답니다.